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거 걔네가 어. 손으로 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후배들 뽑는 거? 아니 잠깐만 아까 누구였지? 주은이랑 채연이랑 걔네 뭐 선도부였던 것 같은데 주은이가 누구를 선도한다. 네,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죠. 자, 3번 볼 건데요. 3번 지문도 이제 제가 똑같이 한번 가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핵심 소재 한번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어 지문만 보세요.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요. 첫 문장 봅니다. For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게 이제 ADHD래요. Simple and expensive attention booster has been proven by researcher Andrew Faber Taylor in the University of Illinois.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리노이스 대학의 앤드류 페이버 테일러라는 사람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 이거를 가진 아동을 위한 간단하고 비싸지 않은 주의력 향상 방법을 입증했다랍니다. 자, 첫 문장 나왔어요. 뭐가 핵심 소재인 것 같아요? 뭐가 나와야 돼? 첫 문장 읽었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일단 ADHD 나와야지, 그치? 근데 이 ADHD 걸린 애들한테 뭐 어쩌겠다는 거야? 주의력 향상을 시켜주겠다 이거 아니야? 어떻게? 간단하고 비싸지 않은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한 거 잘 기억해야 돼. 아무튼 질문한 거 알겠죠? 자, 주요 소재는 뭐라고? ADHD라고. ADHD 걸린 애들. 근데 얘들한테 뭘 어쩐다고요? 주의력 향상 방법을 뭔가 시행해 보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간단하고 비싸지 않은 방법.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실험이네요? 실험이죠? 지금 입증해냈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 proven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입증해냈다. 그치? 그럼 실험이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1번 할 때 했던 거 기억나요? 연구 실험 조사 통계? 기억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실험 뭐 나와야 돼 처음에? 실험 내용 나와야지.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실험 결과. 마지막으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그게 뭐가 된다고? 요약이 된다고. 됐죠? 그거 생각해야 돼. 자, 그럼 실험 내용이 나올 걸 생각해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To confirm the link between environment and symptoms of ADHD, she conducted a study. study 나왔죠? 연구 조사한다고요. 그래서 in which she took children of works in 3 different settings, a park, an urban area, and a residential neighborhood.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보시면 환경과 ADHD 증상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가 공원, 도심지, 주거지역 이 세 가지 환경에서 아이들을 산책하게 하는 연구를 진행했대요. 자, 실험 내용 나왔습니다. 공원, 도심지, 주거지역 이렇게 나왔어요. 조건이 이거죠. 이게 조건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환경과 ADHD 증상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라고 대놓고 나왔네요. 오케이? 그러면 큰 범주로 말하면 조건이 환경과 ADHD와의 관계예요. 근데 이 환경을 세분화한 거죠. 뭐야? 공원, 도심지, 주거지역. 됐어? 이렇게 세 개로 세분화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실험 내용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하겠어? ADHD 걸린 애들을 데리고 각각 산책을 시키는 거야. 공원, 도심지, 주거지역 산책시킨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산책을 한 애들이 주의력이 뭐 향상이 됐다더라. 이런 결과가 나와야겠죠. 됐어요? 그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애들이 어디에서 산책을 했을 때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됐냐? 됐어요? 이게 바로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연결돼야겠지. 맞아? 그거를 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아주 쉬워집니다. 아주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글을요. 자, 그럼 봐볼게요. 다음 내용 보면은 After 20 minute work, 자 20분 동안 걸었대요. She had them do some tests. 그녀가 그들에게 어떤 테스트를 하게 했답니다. 어떤 이제 테스트를 하게 했대요. 과업을 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산책만 시킨 게 아니라 뭔가 하게 시켰나 봐. 그러고 난 다음에 compared, 비교했대요. Their performance, 그들의 성과를요. On different works, 서로 다른 산책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산책만 시킨 게 아니라 예를 들어볼게. 어떤 과업을 시켰는지는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큐브 같은 거 한다고 한번 쳐보자. 집중력이 필요한 거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슬슬 나올 것 같은데요. When she compared the scores for the works in different environments, she found that after the work in the park, the green space among three children generally concentrated better than they did after the work in the downtown area or the neighborhood area. 겁나 길죠? 근데 겁나 긴데 핵심만 읽으면 됩니다. 뭐냐면요. 자, 환경의 차이에 따라 점수를 비교했대요. 그랬더니 어떻다? 도심지나 주거지역보다 가장 푸른 공간인 공원에서 산책을 한 후에 보다 집중을 더 잘했다. 이게 뭐야? 실험 결과예요. 뒷문장은 뭐야? 읽을 필요도 없어. 실험 결과 나왔으니까. 됐어? 그럼 이제 세 가지 나온 거죠. 공원, 도시지, 주거지역 세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하나 좀 지울게요. 자, AD, HD 걸린 애들 집중력 향상법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향상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하고 값싼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다? 어떤 환경과의 관계를 신경 쓴 거죠. 환경과의 관계. 이 환경은 세 가지였습니다. 공원, 도심지, 주거지역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공원에서 산책한 애가 집중력이 향상됐다 이거죠. 심플하게 말하면요. 근데 이 본문이 고1 수준이잖아요. 고1 수준이니까 좀 친절하게 알려준 겁니다. 뭘 친절하게 알려준 거냐면요. 더 푸른 공간이다라는 이런 단서를 던져줬어요. 여기가 더 푸른 공간이에요. 얘네에 비해서. 여기서 얘들아 푸른 공간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 어떻게 바꿀래? 푸른 공간. 어떤 거? 자연적.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됐어요? 자연적인 공간. 됐어? 여기에서 그리고 산책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 산책을 조금 넓은 범위로 써볼까? 어떻게 하면 될까? 푸른 공간에서 산책했을 때, 그러니까 자연적 공간에서 산책했을 때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 괜찮아. 그냥 막 말해도 돼요. 자연적 공간에서 산책을 했다. 그러니까 자연적 공간에서 거닐었다, 걸었다, 그 안에 있었다, 자연적 공간 안에 존재했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자연적 공간에 노출되었다. 됐어? 이렇게도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노출되었다라는 단어, expose. 명사형으로 하면은 exposure.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됐니? 됐어요? 이것까지는 못 떠올려도 돼. 괜찮아.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이건 좀 힘들어. 여기까지 떠올리기는. 근데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까지는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거야. 푸른 공간이라는 건 결국엔 자연적인 또는 자연 친화적인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결과 다 나왔습니다. 엄청 쉬워요. 자연에 노출됐을 때, 그러니까 자연을 거닐었을 때 집중력이 향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들아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이 지문은요 마찬가지로 실험연구 조사 통계류의 글이었는데 이 요약문을 쓸 때 비례 반비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어떤 것 같아? 비례 반비례 버전 더비주동 더비주동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니네 생각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어떻게? 만약 한다면? 예를 들어 자연적인 노출일수록 집중력이 높아진다. 근데 제 생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방금 정은이가 말한 거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냐면 자연적인 곳에 노출될수록인데 어떻게 노출될수록이요? 더 오래 노출될수록이란 말 아니에요? 지금 네가 말한 거. 그런 뉘앙스로 들렸는데 쌤이 들리기는. 근데 여기에는 시간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본문에는. 본문에서 비교한 건 뭐였습니까? 공원, 도심지, 주거지역이었어. 즉 환경이었다. 환경. 근데 이거는 환경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로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잖아. 환경이 좋다 나쁘다는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잖아. 그렇죠? 오히려 만약에 비례관계로 쓸 거라면 차라리 이런 쪽이면 괜찮아요. 더 푸를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greener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러니까 더 푸를수록이라는 표현은 쓸 수는 있겠죠. 근데 비례반비례 관계로서 이게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본문에 나와 있잖아. 너 greenist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렇지? 본문에 없었다면은 시험에 낼 수 있어요. The greener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he more 더 많은 집중력을 발휘했다. 쓸 수 있어. 근데 green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 그래서 낮아 난이도가. 만약에 쌤이라면요. 자 항상 우리가 요약문을 만들 때 구문과 결합해서 내면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이건 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문제도 안 나와 있어 지금 여기 실제 요약문에. 저라면요 강조 구문으로 쓸 거예요. 내가 만약 시험 출제자라면 강조 구문. 이때 강조 구문 있잖아. 대절 이하가 바로 뭐뭐이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값싼 방법으로 ADHD 걸린 애들에게 집중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럼 바로 뭐다? 자연에 대한 노출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빈칸을 두 군데 뚫을 때 어떻게 뚫으면 될까? exposure. 자연에 대한 노출. exposure to nature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exposure. 거기에 일단 빈칸을 하나 빵 뚫어 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중력이 향상되다, improved 이런 단어 있잖아. 여기다가 빈칸 빵. 그래서 시험 내는 거죠. 근데 improve라는 단어가 본문에 아까 나와 있었나요? 내 기억이 안 나네. 본문에 보자. 본문에는 부스터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부스터. 이제 우리 두 번째 줄 맨 앞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근데 improve가 단어가 좀 쉽다면요. 뭔가를 향상시키고 높인다라는 의미에서요. enhance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enhance. 이렇게 써도 됩니다. improve라는 단어 대신. 오케이? 이거 어휘만 조금 이제 유사어로 바꾼 거예요. 됐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자 그러면요 빈칸 부분 같이 보자. 빈칸 부분 한번 봐봐. 대충 좀 감이 잡혀요? 우리가 몇 질문 안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초반 부분 보고 이제 연구 실험 조사 통계는 여러분이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과정을 알려드렸으니까. 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간단하고 비싸지 않은 주의력 향상 방법을 입증했다. 이거는 뭐 너무 쉽죠. 자 ADHD 증상과 환경이 어떤 관계, 그냥 관계라고 써도 돼요. 저는 상관관계라 썼는데 상관없습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공원, 도시지, 주거지역 세 가지 환경에서 애들을 산책시킨 거죠. 어려운 거 없고요. 실험 결과. 자, 다른 곳에서 산책한 거에 비해 공원에서 산책한 후에 보통 집중을 더 잘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저는 뭐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키워드를 잡을 건데 키워드는 일단 연구를 한 거야. 그랬더니 입증을 했어. 뭐를? 집중력 향상 방법 이런 걸 이제 입증을 했다는 거야. 그런 키워드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입증하다 주의력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향상이 빠졌는데요. 향상까지 써줄게요. 여기다가 improve 또는 enhance 이런 단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단어가. 그래서 research, probe, attention, concentration. concentration도 집중력이죠. 그리고 improve, enhance 향상했다.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선생님 부스터 써도 돼요? 그럼요. 써도 되죠. 근데 이렇게 보면 돼요. 부스터를 쓴다면요 서술형 버전이고 improve나 enhance를 쓰면 객관식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요약문을 가지고 시험을 낼 때요 객관식으로 내면은 본문에 없는 단어로 시험을 냅니다. 근데 서술형으로 내면 본문에 있는 단어로 시험을 내요. 왜냐면 조건에서 보통 본문에서 찾아 써라라고 하니까.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ADHD 증상과 환경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위에 나왔던 내용이죠. 즉 환경, 자연, 관계라는 말이 나와줘야겠죠. 환경, 자연, 관계입니다. 됐죠? 여기서 관계라는 말이 이게 다 쉬운 단어거든요. link, relation, connection 나와 있죠. 자 하나 더 쓸게요. 조금 약간 어려운 단어예요. association입니다. association. 이것도 관계라는 뜻이죠. 우리가 보통 be associated with라고 쓰죠.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association, 관련성 이런 뜻입니다. 자, 3번. 공원에서 산책한 후에 보통 집중을 더 잘했다라는 것은 뭐다? 자연에 노출됐다. 집중력이 향상했다. nature. 자연에 exposed. 노출됐더니 improve. 향상됐다. 이게 바로 키워드들입니다. 키워드들. 여기 improve를 썼지만 아까 썼다시피 enhance 당연히 써도 되고 연주가 말한 부스터를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 요약문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볼까요? 자, 앞 페이지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 연구가 보여줬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됐다. 임파워드 나왔죠? 어떨 때? ADHD 걸린 애들이 노출됐을 때요. 자연에.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제 기억으로 빈칸 뚫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됐니? 자, 이렇게 요약이 완성됐다. 자, 한 지문만 더 볼게요. 4번까지만. 자, 여기서도 쌤이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자, 여러분이 또 마찬가지야. 계속 연습이야. 초반 부분 보고 소재 잡고 한번 가볼게. 자, 한두 문장 읽고 생각하고 가야 돼, 얘들아. 항상. 알겠지? 첫 문장 봐봐. People and animals eat basically the same food. The only difference is the way we prepare meal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사람과 동물은 기본적으로 같은 음식을 먹는다. 하지만 the only, 여기서 하지만의 의미를 가진 게 그 땀 표시예요. 땀 표시, 세미콜론. 그게 however의 뜻입니다. 하지만 the only difference, 유일한 차이점은 is the way we prepare meals니까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이랍니다. 야, 첫 문장에 웬만한 거 다 나와. 첫 문장에. 첫 문장에서 그 땀 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앞이 중요한 것 같아, 뒤가 중요한 것 같아? 뒷내용이 중요하겠지, 당연히. 얘들아, 항상 그러나 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라. 그러나 뒤가 진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인 거야. 항상 지문에서는 however, 그러나를 뜻하는 말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however, 그러나, 또는 yet, 또 그러나죠.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쵸? in fact도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in fact,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 뒤에 나온 게 뭐야? 진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인 거라고. 진짜 필자가 하고 싶은 말. 보통은 그렇다는 거야. 보통은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뒤를 항상 잘 봐야 돼. 야, 기본적으로 똑같다라고 나왔어. 똑같다.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 둘이 똑같다라고 말한 게 이 글에서 중요할까? 그렇지 않아요. 뭐가 다른지가 중요하겠죠. 항상 얘들아, 요약을 할 때는요. 요약문을 만드는 거에서 기본은 뭐냐면요. 기본은 서로 상반되는 뭔가를 비교하는 식으로 요약을 보통 많이 만들어요. 평가원에서 문제를 만들 때.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요약문을 만드는 경우는 보통 나오면 내신에서 나오는 거죠. 내신에서. 자, 어찌됐든 간 차이점이 뭐야?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사람과 동물은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가도 돼.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알겠지? 다음 문장 봐봐. but이 또 나왔어. 그럼 또 중요하겠네? 그치? But what makes us the special?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가? 하버드 프로페서인 리처드 랭햄이라는 사람이 thinks, 생각한답니다. He knows, 그가 알고 있다고. The answer, 답을 알고 있다고. 여기서 뭐가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약간 상식적인 거. 뭐냐? 인간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우월한 생명체잖아요. 지성을 가진 생명체니까. 그렇지? 근데 뭐가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냐라는 거야. 여기서 약간 생뚱맞았어.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번문장에서는 좀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 그전에는 뭔 얘기를 했어? 다시 한번.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이 다르다야. 근데 대체 뭐가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느냐? 그 답을 리처드 랭햄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답이 뭐랑 관련이 있겠어? 인간이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식사 준비와 뭔가 관련성이 있어야겠지. 됐어? 이렇게 연관이 지어져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오겠구나를 생각해야 돼. What makes us that special이라는 말을 왜 썼겠어? 연관성이 있으니까 쓴 거야. 왜 사람은 그렇게 특별할까? 뭔가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이 동물과는 다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됐어? 이렇게 연관을 지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일단 됐으면은 아주 성공적으로 글을 읽은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그가 답을 알고 있다 했으니까 그 다음 내용을 읽어야 뭐가 나오겠죠? 이어서 봅시다. He argues that. 자, 그가 대절이야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절이야가 중요하겠죠? Heated foods are what allow our ancestors to grow bigger brains and evolve into the intelligent creatures we are today.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중요한 단어라고 할게요.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어요. 찾아보세요. 뭐랑 볼 것 같아? 이 글의 핵심적 키워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이 차이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거랑 사람이 왜 그렇게 특별하냐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두 단어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예은아, 뭔거 같아? 하나만 말해도 돼. 오케이, 히티드 맞았어. 히티드 맞았고 하나 더. 어떤 거야? 못 들었어 내가. 푸드요? 푸드는 아니고요. 히티드. 일단 히티드 맞고요. 하나 더. 에너지 아니에요. 뭘 거? 어떤 거? 아니 못 들었어. 크게 좀 말해. 괜찮아. 틀리면 어때? 그리고 내 생각이랑 다를 수 있잖아. 괜찮아. 뭘 거 같아? 자, 그럼 내가 힌트를 좀 줄게. 히티드가 익힌 음식이란 거거든요. 익힌? 데운 거니까 익힌 거잖아. 자, 익혔더니 어떻게 됐어? 진화를 했다라고 나와있지. 이보브라고. 근데 진화했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진화했냐가 중요한 거야. 그렇지, 인텔리전트야. 인텔리전트. 됐어? 인텔리전트. 그러면은 인텔리전트 해져서 뭐가 됐다는 거야? 사람이 that 스페셜하게 됐다는 거야. 됐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여기까지 읽으면 게임 끝이야. 이러면 게임 끝이야. 됐어? 자, 그럼 이제 다 정리해보자.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근데 그 준비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 이제 우리 알 수 있어요. 동물은 식사를 어떻게 하죠? 글을 안 읽고 그냥 생으로 먹겠죠. 날 것을 먹는 거야. 인간은 어떻게 먹어? 익혀서 먹는다. 이게 바로 식사를 준비하는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익혀서 먹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 어떤 결과가 나왔어? 인텔리전트하게 된 거야. 지적이게 된 거야. 지적이게 됐어. 지성을 가지게 됐다고. 그래서 사람이 스페셜하게 됐다는 거야. 그니? 그게 바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 거라는 거죠.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인간이 지구상에서 우월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거꾸로 가볼게요. 사람이 특별한 이유, 사람이 우월한 이유는 지성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 지성이 뭐로 생긴 거야? 음식으로 인해 생긴 거야. 어떤 음식? 익힌 음식. 됐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도 지금 요약은 그냥 아래 한번 봐볼래? 요약 한번 봐봐. 뭐라고 나왔는가? 익힌 음식이 나와 있지. 익힌 음식. 지능을 향상시켰다는 내용 나와 있지. 이 지능을 향상시켰다는 건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에도 나와 있어. 이보브로 나와 있잖아. 진화시켰다고. 그렇지? 인간 발달에 진화적 공헌을 해왔다는 이론이 있다. 이거는 당연히 좋은 말이잖아. 지능이 향상됐으니까 진화적 공헌을 했겠죠. 뒷내용 뭐야? 안 읽고도 답이 나오는 거야. 뒷내용은 뭘까? 뒷내용은 이유가 나오는 거야. 어떤 이유냐면요. 잘 봐봐. 익힌 음식이 지적인 생명체로 만들어졌다며. 그러면은 왜 익힌 음식이 지적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 이유 설명하는 거야. 근데 어떤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요. 그 이유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여기까지 글을 읽었을 때 설명 포함해서 3분 정도 걸렸어요.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내가 영어 읽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읽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거를 하는 게 3분 걸렸어. 근데 이거를 니네 혼자서 머릿속으로 한다고 쳐봐요. 진짜 빠르면요 30초면 끝나요. 30초. 얘네가 직독직해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어휘력이 충분하다면요 30초면 끝납니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1분 30초만으로 풀어야 된다 했죠. 이런 문제 푸는데 뭐다? 여기까지 읽어서 전체 내용 파악하는데 30초면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글을 다 읽고 여기까지만 읽고 끝내면 되느냐? 그건 아니야 얘들아. 그건 아니고요. 다 읽긴 읽어야 돼. 근데 다 읽는데 속도가 달라져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잘 봐.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전체 내용을 다 알았어. 그럼 이제 뒷내용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생각한 거에 대한 확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생각한 거는 사람이 익힌 음식을 먹으면 지적이 돼서 지구를 지배하게 됐다는 내용이겠구나. 이걸 일단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반전이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다음 내용부터 내가 해석만 해볼게. This means부터. 자, 해석만 해보자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리가 인간 진화에 있어서 중요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요리, 즉 익힌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소화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럼으로써 우리 몸이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얻어내는 에너지의 양을 증가시켰다는 거야.
에너지의 양 이제 이 소화가 잘 되니까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고 이 에너지가 당연히 뇌에 가는 에너지의 양도 증가하니까 그게 지적으로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유 설명한 거야. 이유. 그는 인간이 생각하고 노래하고 벽에 그림 그리고 새로운 도구를 발명하고 이런 거를 더 잘할 수 있게 됐다고 결론을 내린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지적 활동을 잘하게 됐다고. 이렇게 그냥 퉁쳐버리면 되죠. 예시니까. 궁극적으로 음식을 익히는 인간은 신체의 진화적 변화인 더 커진 뇌와 더불어서 생존하고 번식하며 그들에게 자손에게 요리 기술을 전수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이러고 끝났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냥 전부 다 필요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끝나는 거예요. 확인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확인만 하고. 그래서 30초짜리 문제예요. 30초짜리 문제. 되니?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내에 풀 수가 있는 거야. 실제로 이게 숙달이 되면은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고3 학생들 과외할 때 목표로 가졌던 게 뭐였냐면 다맞자가 아니었어. 다맞자가 아니라 30분 내에 풀기가 목표였어요. 다 맞는 건 당연한 거고 30분 내에 풀자. 원래 이제 그러니까 독해가 50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해를 30분 내에 풀어갖고 20분을 남기자가 목표였었어. 그때 맨날 했던 훈련이 이런 거였어요. 맨날 했던 훈련. 그래서 학생들한테 맨날 내줬던 과제가 뭐였냐면요. 야, 이거 글 읽고 이제 숙제가 아니라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1분을 줘요. 1분 준 다음에 글 읽었지? 자, 이 글의 소재가 뭐야? 그래, 여기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자, 요약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정시반, 제가 이제 옛날에 정시 할 때 학생들한테 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좀 익힐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좀 이렇게 훈련을 해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숙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5번부터요. 5, 6, 7, 8, 9 잠깐만요. 5번부터 5, 6, 7, 8, 9, 10, 10번까지는 되겠다. 5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보자. 5번부터 10번까지 뭘 해보냐면 일단 빈칸 한번 다 채워봐. 빈칸 한번 다 채워보고요. 가능하다면 글을 읽을 때 내가 오늘 내 지문 갖고 알려줬잖아. 방법, 글 읽는 방법을 아주 짧게 알려줬잖아. 초반 부분 읽고 소재가 뭔지 파악해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읽으면 이 글의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나? 모르네? 그럼 한 줄만 더 읽어봐야지. 한 줄 또 읽어보고 여기까지 읽으면 내가 알 수 있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표시만 해봐. 표시만. 알겠지? 내가 아까 전에 방금 전 지문 읽을 때 표시했잖아. 자, 방금 전 지문은 어땠었어? 방금 전 지문은 여기까지 읽으면 끝났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읽으면 이걸 전체 파악 끝난 거였어. 여기까지는 안 돼. 여기까지 읽어야 정확한 파악 끝났어. 그거를 한번 표시를 해봐. 이렇게. 한 번만 보면 돼요. 색깔 펜으로. 알겠지? 이네가 한번 해보고 여기까지 읽으면 이걸 전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번 표시해보고 다음 시간에 쌤이랑 수업할 때 그걸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고생들